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실전에서 200%의 효과를 보장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커스탭스의 청해 강로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10월 탭스 청해 예상 강의를 가지고 공부를 해볼 건데요. 자, 이거 여러분들 들으시기 전에요.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문제 반드시 다운받아서 풀어보시고 와서 강의 들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바로 파트 1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1은요. 여러분들 한 문장에 이어지는 응답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되게 쉽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 한 문장과 그 다음에 보기들을 여러분들한테 들려준 다음에 생각할 시간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발력 있게 답을 찾아내야 된다는 점에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시는 그런 파트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1번 문제 바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들어볼까요? Number 1. Those shoes look great on you. 자, those shoes look great on you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발은 늘 복수 형태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신발 너에게 정말 잘 어울린다 라고 이야기하는 문제예요. 이렇게 칭찬을 해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칭찬에 고마워하는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A부터 보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A. They are ready now. 자, they are ready now. 그 준비가 되었어. 여기 있는 they를 앞에 있는 those shoes라고 하더라도 지금 내용상 맞지 않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우리 앞에 they라고 하면 앞에 있는 those shoes를 받는 것처럼, 그죠? 복수인 그 3인칭을 받는 그 they를 사용해서 자, 이 they는 앞에 있는 those shoes야. 그럴싸해 보이지? 라고 대명사를 이용해서 나오는 오답. 아주 전형적인 오답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낚이지 마시고 내용이 잘 어울리지 않아 하고 바로 X 표시하고 가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B도 들어볼까요? B. Thank you. They were on sale. 자, 그 신발 너에게 정말 잘 어울린다 라는 칭찬에 대해서 고마워 하고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어요. 또 그에 이어서 나오는 말 역시 그 고마워하는 맥락, 신발에 대한 칭찬에 대한 고마워하는 맥락에 어울려야 되는데요. They were on sale. 뭐예요? They were on sale. 이 신발 세일 중이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이에요. 앞뒤 문맥 자연스럽죠? 앞에서 칭찬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과 신발에 대한 언급까지 정확한 정답은 B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자, C도 마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C. I couldn't find any yet. 나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 라는 질문과 무관한 오답이 되겠죠. D를 들어볼까요? D. I can't believe you wore them. 자, I can't believe 믿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이에요. 자, you wore on them. 네가 그 신발을 신었다니 여기서의 them을 those shoes라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 내용은 지금 내용상 어울리지도 않을 뿐더러 신발을 신은 사람이 칭찬을 듣고 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X 표시를 하실 수 있고 우리는 쉽게 답이 B라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칭찬에 대해서는 어떤 답이 어울려요? 그 칭찬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예요. Number 2. We're going skydiving on Saturday. Are you coming? 자, we're going skydiving on Saturday. 자, 우리가 토요일에 스카이다이빙을 갈 거야. Are you coming? 너도 갈래? 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와 같은 제안에 어울리는 답변은요. 가겠다, 안 가겠다 하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꼭 이렇게 Are you coming과 같이 의문사가 없이 시작하는 의문문에 대해서는 Yes나 No가 나올 것이다. Yes와 No만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Yes와 No의 의미만 담고 있는 다른 대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보기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문제에 나왔던 것 중에 마지막 부분 혹은 중요한 키들을 가지고 앞에서 나왔던 문제를 되뇌어가면서 보기를 들어야지 순간적으로 헷갈리는 일이 없다고 그랬었죠. 자, 그래서 4번 여러분들은 올 거니?
라는 문제를 되뇌이면서 보기를 들으셔야지 되겠죠. 자, A부터 하나하나 들어볼게요. 너 토요일 날 우리 스카이다이빙 가는데 올 거니? A. No, I missed out on all the fun. 자, 이 내용은 무슨 뜻이에요? No 하면 안 가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사실 안 갈 수도 있죠. 가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뒤에 나오는 내용을 계속 볼까요? I missed out on all the fun 이라고 얘기했어요. missed out on 하면 무언가를 다 놓치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무엇을요? all the fun, 모든 재미를 난 다 놓쳤어 하면서 이미 다 놓쳐버린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자, 내용상으로도 맞지 않을 뿐더러 지금 가장 크게 어긋난 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시제죠. 아직 오지 않은 토요일 날 가는 스카이다이빙에 대한 내용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B번이에요. B. I haven't seen one yet. 자, 나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 자, 원이 받을 만한 명사가 사실은 없어요. 예, 그거 나 뭔지 모르겠지만 앞에 문장에 무언가가 나올 때 나 그거 아직 본 적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바로 이 B번 문장인데 앞에 나온 문제와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또 오답 표시를 하실게요. 자, 그 다음 또 우리 토요일 날 스카이다이빙 가는데 올래? C. It is going to be exciting. 자, 굉장히 신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가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하는 C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간접응답에 대한 정리 밑에 있어요. 그렇다, 아니다의 의미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모르겠다나 상관이 없다 등 다른 내용이 응답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Part 1이나 2에서는요. 거의 반 이상이 이런 간접 응답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간접 응답에 익숙해지는 연습이 꼭 필요하겠어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기를 들어볼까요? D입니다. D. I arrived just now. I arrived just now. 나 방금 도착했어 라는 말은 토요일 날 스카이다이빙 갈 건데 너 올 거니? 라는 말과는 또 역시 어울리지가 않죠. 자, 그래서 우리 이와 같이 갈 거니? 라는 제안에 대해서 답은 굉장히 신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가겠다라는 말을 간접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C가 답이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쉽게 또 찾아내실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번엔 Part 2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Part 2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나요? 자, 맨 처음에 A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A가 하는 대화에서 여러분들이 토픽을 일단 골라내실 수 있어요. 자, 토픽이 무엇다라는 거를 알고 나가지고 B가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B가 토픽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입장이라던가 생각 같은 것들을 알 수 있는 경우엔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는 게 너무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꼭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하는 이 마지막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찾아내야 할 것은 B가 하는 이 문장에 어울리는 응답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죠. 자, 이때 주의하실 거. 우리가 만일에 앞에서 B가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B의 기본적인 어떤 입장을 알 수 있었다면 그 입장을 반영하는 답변을 또 찾아주셔야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앞에서는 너무 좋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뒤에 가가지고 갑자기 싫어진다라던가 이런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바로 문제로 넘어가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어휘 정리를 하고 갈 건데요. 한번 볼게요. fluster. 자, 여러분들 저랑 같이 발음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는 LC잖아요. LC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소리로 내가 음원에서 듣게 될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은 여러분들이 직접 발음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발음을 읽어드리면 여러분들도 같이 발음을 해가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발음 한번 해볼게요. fluster, fluster. 자, 이 단어는 허둥지둥하게 만들다 혹은 당황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당황함이라는 명사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단어 볼게요. chew out, chew out. 우리 chew라는 단어는 이렇게 무언가를 이로 씹는 그 동사를 의미하는데요. chew out, 정말 누군가를 호되게 꾸짖을 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동사입니다. 누구누구를 호되게 꾸짖다 혹은 야단치다 라는 표현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slip up.
slip up. 요거는 실수를 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어휘 정리가 되었으니까 우리 3번으로 가가지고 한번 문제를 또 직접 들어보도록 하죠. 3번 문제입니다. Number 3. Hey, Sandra, why are you so flustered? 자, 남자가 먼저 말을 걸어요. Hey, Sandra 라고 사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Why are you so flustered? 너 왜 이렇게 허둥지둥해 보여? 뭔가 당황해 보여?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당황한 이유를 Why로 물어봤으니까 그 당황한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I got chewed out by the boss today. 자, I got chewed out by the boss today. 무슨 얘기예요? 나 오늘 버스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았다. 근데 이 chew out이라는 표현은요. 야단을 치는 거였잖아요. 근데 내가 야단을 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got chewed out 이런 식으로 쏭티처럼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 오늘 보스에게 크게 혼났어. 호되게 혼났어 라고 이야기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남자가요. Sorry to hear that. What happened? 자, sorry to hear that. 자, 이거는 상대방이 뭔가 안 좋은 이야기를 했을 때, 자기가 당한 안 좋은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정말 너무 유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이 바로 sorry to hear that 이라는 표현이죠. 너무 안 됐다. 이렇게 보스에게 야단을 맞다니 정말 안 됐다 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자,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있었는데?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어울리는 대답은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무슨 일이 있어서 보스에게 야단을 맞았는지를 설명해주는 그 응답이 가장 잘 어울리는 응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보기를 하나하나 들어볼까요? A. It's the first time she's applied for a job. 자, as the first time 하면은 뭐가 됐던 간에 처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뭐가 처음이냐면 she's applied for a job. 그녀가 job에 apply를 하는 건 처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일이 있어서 보스에게 야단을 맞았는가 라는 걸 설명하는 내용이랑은 관련이 없죠. 자, 그럼 B로 가볼까요? B. I didn't intend to make you upset. 자, 무슨 뜻인가요? I didn't intend to 하면은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Make you upset. 너를 화나게 만들 목적은 아니었어. 나는 너를 화나게 만들 생각은 아니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역시 보스에게 야단을 맞은 이유를 설명해줘야 하는 이 대목에서 어울리지 않는 오답이 되겠죠. C로 가볼까요? C. She seemed proud of the project. 자, 그녀는 어때 보였어요? Proud of the project. 그 계획에 대해서,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였어 라고 이야기하는 역시 지금 보스에게 야단을 맞은 것과는 관련이 없는 그런 답변이 되겠죠. 자, 그러면 D도 들어볼까요? D. I slipped up on a customer's order. 자기는 뭘 했냐면 실수를 저질렀대요. 뭐에 있어서? On a customer's order. 자, 커스터머가 뭔가 주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실수를 했어. 아, 그랬기 때문에 보스에게 야단을 맞았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로 D가 답이 되겠죠. What happened? 이유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그 이유를 적절하게 설명하는. 근데 무슨 이유예요? 보스에게 야단을 맞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이 야단 맞은 이유를 설명하는 D가 답이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4번 문제로 또 가서 문제를 풀어볼까요? Number 4. Hey, Will, do you want to sign up for yoga classes with me? 자, 이 A가 하는 말을 통해서 이 앞으로 나올 그 대화의 내용이 요가 클래스에 관련된 것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Hey Will 하면서 Will을 불렀어요. 사람 이름이죠. 자, Will 하면서 너 나랑 같이 요가 클래스에 sign up 하지 않을래? sign up 뭐예요? 등록하는 거죠. enroll이라든가 register이라든가 다른 의미와 같은 요 sign up은 등록하다라는 뜻입니다. 너 나랑 그 수업, 요가 수업 등록하지 않을래?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Well, actually, I've been a member of a class for some time. 사실 나는 I've been a member of the class, a member of a class. 그 수업의 멤버였다. For some time. 한동안 나 그 멤버였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Oh, really? How often do you recommend going?
자, 남자가 이미 그 멤버인 적이 있었다라고 얘기했더니 여자가 정말? 이라고 하면서 자, 마지막 말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A가 하는 마지막 말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How often? 자, 무엇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무엇을 물어보는 의문사예요? 바로 빈도를 물어보는 의문사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자, 그래서 얼마나 자주라는 의미 굉장히 중요합니다. Do you recommend going? 너 얼마나 자주 가는 거를 이렇게 recommend 뭐예요? 권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답변에 어울리는 거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겠어요? 얼마나 자주 가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그 요가 클래스 가는 빈도를 나타내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A부터 하나하나 보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가 클래스 얼마나 자주 가는 거를 권하니? A. It'll take approximately 30 minutes. 자, it'll take 하면은 어떤 시간이 얼마 걸린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 여러분들 아실 수 있죠? Approximately 30 minutes. 아마 약 30분 정도 걸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요가 한 클래스에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느냐라는 질문에 어울리는 답으로 얼마나 자주 가는 게 좋으냐라는 질문과는 관련이 없죠? B로 가볼게요. B. I was just conscripted myself. 자, conscript 무슨 뜻이에요? 징집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그냥 누가 뽑혀서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자, 너 저기 가라고 해가지고 징집되어 가는 거를 우리가 be conscripted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징집되어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나는 그냥 징집되어 갔을 뿐이야. 오라 그래서 가야 한다라고 해서 갔을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은 또 얼마나 자주 가는 거를 권하느냐 라는 내용과는 어울리지 않죠. 자, C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C. At least 3 times a week. At least 최소 3 times a week. 3 times a week. 일주일에 최소한 3번은 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빈도를 물어보는 질문에 어울리는 답변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답 표시해 놓고요. D까지 마저 꼼꼼하게 들어보셔야 되겠죠? 얼마나 자주 가기를 권해? D까지 들어볼게요. D. I've never heard of it. 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I've never heard of it. I've never heard of it. 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라는 표현은 무언가를 들었느냐라고 물어볼 때 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라는 질문에 어울리는 그 답변이 되겠고요. 지금 이미 갔던 어떤 클래스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가는 거를 권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how often에 포인트를 두고 최소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가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C가 답인 것을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Part 3가 되겠어요. Part 3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한 6에서 8턴 정도 되는 꽤 긴 대화를 들으시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자연스러운 거 찾는 건 이제 끝났어요.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또 유용한 어휘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See better days. See better days, have seen better days 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자, 사람이 예전에는 잘 살았다, 예전엔 좋았지 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어떤 물건이 낡았을 때 또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것이라던가 아니면 사람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을 때 자, in poor condition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쓰일 수 있는 표현이 또 see better days 라는 표현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linger이라는 표현은 남다, 꽤 오래 남다, 생각보다 오래 남다 라는 의미가 linger입니다. 남아있는 걸 의미하죠. take a toll on 하면은 뭐뭐에 피해를 가져오다, 뭔가에 큰 손실을 끼치다 라고 얘기하는 표현이고요. 자, be under the weather 하면은 몸이 아프다, 편치 않다 라는 뜻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cut back은 축소하다, 삭감하다의 의미입니다. 뭐 어떤 임금이라던가 인원수라던가 이런 것들을 감축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자, 그러면 5번에서 이어지는 한번 대화를 들어볼까요? Number 5. Listen to a conversation between 2 colleagues. 자, Part 3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대화가 시작되기 전에 간단한 description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명의
동료 사이에서의 대화를 들어보세요 라는 식으로 설명이 나와요. 자, 이러면 여러분들은 이게 두 명의 동료 사이에서의 대화구나 라는 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세팅을 이해하고 대화를 들으실 수 있으니까 대화를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별로 준비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아요. 쉬는 시간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간단한 설명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살짝 숨 쉴 수 있는 준비 시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도 이용을 하시면 좋은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화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Tiffany, you look like you've seen better days. 자, 아까 우리가 체크했던 표현이에요. have seen better days. 무슨 얘기였죠? 어떤 상태가 in poor condition일 때 여러분들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Tiffany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부르면서요. You look like you've seen better days. 너 별로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You're in poor conditions 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별로 안 좋아 보여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자가요. It's just this lingering cold I've been battling the whole week. 자, it's just this lingering cold. 자, 남아있는 감기 기운을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그 뒤에는 남아있는 감기 기운에 대한 설명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I've been battling the whole week. 내가 한 주 내내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씨름하고 있는 그 남아있는 감기 기운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Well, it seems to be taking quite a toll on you. 자, 이것도 역시 우리가 아까 체크했던 표현이죠. take a toll on 하면은 피해를 입히고 손해를 끼치는 걸 얘기합니다. 너한테 정말 피해를 막 심하게 주고 있는 것 같아. I don't really deal well with being under the weather. 자, be under the weather, 몸이 편치 않은 거를 의미하죠. 그래서 나 아픈 건 정말 싫어. deal with라면 무언가를 다루다, 어떤 일을 처리하다죠. 그러다 보니까 나 이렇게 아픈 거 정말 아픈 상황을 겪는 거 정말 싫다라고 여러분들이 의역하실 수 있겠습니다. Cutting back your schedule in the meantime might help you recuperate. cutting back이라 하면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무언가를 줄이고 감축시키는 걸 얘기한다 그랬죠? 자, cutting back your schedule in the meantime. 동시에 그 동안에, 그러니까 회복을 하는 동안에 스케줄을 줄이는 것이 might help, 도움이 될 거다. You 뭐 하는데요? recuperate. 자, recover, recuperate 전부 다 무슨 뜻이에요? 회복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회복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조언을 해줬어요. 스케줄을 줄이는 게 아마 너가 회복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As a matter of fact, I plan on doing just that. As a matter of fact, 사실이라는 얘기죠. 사실, I plan on doing just that. 막 그러려고 계획 중이었어. 즉,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스케줄을 줄이려고 계획 중이었어 라고 하면서 여자가 이 제안을 받아들인 거죠. 그죠? 네. 원래 그러려던 계획이었어. 자, 이 대화를 들어보고 우리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뭔가요? Question. What is correct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자, correct 문제입니다. correct 문제는 뭐예요? 이 대화를 듣고 여러분들이 보기가 대화의 내용과 맞는지 틀린지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주시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correct about the man, correct about the woman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이와 같이 그냥 correct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냥 correct 문제가 나올 때는 보기에 남자에 대한 내용과 여자에 대한 내용이 모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A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A. A. The man has been feeling ill for over a week. 자, 남자가 한 주 내내 feeling ill, 아프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아픈 사람 누구예요? 여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B로 갈게요. B. The woman believes that the man gave her a cold. 자, the woman believes 하면은 뭐 믿다 혹은 생각하다까지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역하실 수 있는데요. 여자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남자가 gave her a cold, 여자에게 감기를 주었다. 즉, 감기를 옮겼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데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죠. 자, 그럼 C로 가볼까요? C. The woman plans to go to work the following day.
자, 여자는 plans to 어떤 것을 이제 계획하는 거죠. 뭘 계획하고 있어요? To go to work, 출근하는 거예요. 언제요? The following day, 그 다음 날 출근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자, 이런 얘기는 오히려 나오지 않았고 cutting back schedule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는 나왔었죠. 스케줄을 줄이는 거에 대한 이야기는 나왔지만 그 다음 날 출근하는 내용이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니까 얘도 아니죠. 자, 나머지 들어볼게요. D. The man thinks rest will help the woman's cold. 자, 남자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Rest, 쉬는 것이 will help the woman's cold. 여자의 감기에 좀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는 스케줄을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던 문장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자, 바로 이 문장이에요. 그래서 너의 스케줄을 줄이는 것이 recuperate에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문제에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얘가 정답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렉트 문제는 대화에서 나온 내용 이거 맞아 틀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맞고 틀림을 생각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좀 쉽게 풀 수 있는 편이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Part 4예요. Part 4에서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긴 담화문을 들으시게 될 거예요. 이 담화는 좀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2번 들려주게 됩니다. 자, 그 2번 사이에는 문제도 한번 들려줘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두 번째 재생하는 담화문을 들을 때는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들으실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요. 너무 좋죠, 그죠? 자, 하지만 내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많이 출제되는 어휘 반드시 다 외워가지고 가셔야지 되고요. 찬찬히 문제를 들으면서 전체적인 흐름, 너무 디테일들만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치사한 시험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문제가 잘 나오는 그런 쪽으로 훈련을 많이 해두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문제 풀기 전에 또 어휘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xcessive라는 단어는요. 뭔가 지나치고 과도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형용사인데요. over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excessive 이런 식으로 발음이 날 겁니다.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intake라는 단어는요. 바로 ingest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무언가를 섭취, 영양분을 섭취, 음식을 섭취하는 그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aggravate, 앞쪽 A의 액센트, 이름절 A의 액센트가 있는 aggravate, 이 단어는 무언가를 악화시키다, worsen의 의미를 가지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mitigate. mitigate 하면은 무언가를 완화시키다, 이제 안 좋은 걸 좀 이렇게 감하게 만드는 mitigate는 경감시키고 완화시키는 그런 거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담화문을 들어보면서 또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Number 6. According to several studies, lifestyle factors play a significant role in contributing to hair loss. 자, according to several studies, 몇몇 연구에 따르면요. lifestyle factors가요. 즉 일상생활에서의 생활 요소가 play a significant role,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play a role, 어떤 역할을 하다죠. 근데 significant role 했으니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어디에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in contributing to hair loss. 뭐예요? hair loss. 탈모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초반에 이렇게 뭔가 토픽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문장이 나왔어요. 자, 앞으로의 내용이 뭐에 대한 거겠어요? 어떤 식으로 생활 요소가 헤어 로스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이와 같이 대부분 많은 영어의 그 지문들이 두 갈씩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놓으시면 토픽을 먼저 파악을 하고 담화를 들으실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계속해서 들어볼게요. Excessive caffeine intake, high sodium, and heavy alcohol consumption can aggravate hair loss and induce baldness in some individuals. 자, 문장이 어디 이렇게 여러 군데 끊기죠? 그 끊길 때 여러분들이 끊기는 만큼씩 나도 같이 끊어가면서
들으시면서 거기에서 중요한 내용들만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또 우리가 다 기억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note taking 하시면 되겠죠. note taking 많이 쓰는 게 다는 아니에요. 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쓰는 데다 집착하지 마시고요. 만일에 쓰다가 여러분들이 만일에 뒤에 내용을 못 들었다. 자, 그러면은 전략을 바꾸셔야지 돼요. 왜요? 시험장 가서 못 쓸 전략이죠. 그죠? 시험장 가서 그렇게 쓰느라고 못 들으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좀 짧게 축약해서 쓰는 연습을 또 해주셔야지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나왔던 excessive예요. 과도한 caffeine intake 섭취였죠. 그래서 과한 카페인 섭취. 그 다음에 또 뭐예요? high sodium 높은 염도. 그러니까는 소금기 있는 짠 음식을 많이 먹는다던가 또 heavy alcohol consumption 뭐예요? 과한 또 많은 heavy 앞에서 나온 excessive랑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그런 표현으로 쓰였죠. 그래서 과한 어떤 알코올의 섭취 같은 것들이 여기까지가 다 주어예요. can aggravate hair loss. 그래서 hair loss를 aggravate, worsen, 더 안 좋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induce baldness, 대머리를 유발을 할 수 있습니다. In some individuals,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대머리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n addition, stress levels are a factor. 자, in addition 거기에다가 더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생활의 어떤 팩터들이 그 헤어 로스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한 가지 더 어떤 스트레스 레벨도 요소가 될 수 있어요. If a stressful schedule is unavoidable, then people should be sure to make time for relaxation activities, such as meditation or reading, in order to achieve a sense of mental calm that can mitigate the effects of stress. 정말 말도 안 되게 긴 문장이죠. 자, 앞에서부터 우리는 계속 들으면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독해하듯이 거꾸로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계속 보도록 할게요. In addition 해가지고 스트레스 레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다음 문장은 당연히 그 스트레스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죠. 만일에 a stressful schedule is unavoidable. avoid가 뭐예요? 피하는 거죠. ABLE 뒤에 붙였어요. 뭐뭐 할 수 있는 가능을 나타내는 표현이 뒤에 붙었는데 앞에 unavoidable 이라고 그랬으니까 뭐예요?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stressful한 스케줄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then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should be sure to 뭘 해야 됩니까? make time 시간을 내야 돼요. 뭘 위한 시간이냐면 for relaxation activities. relaxation activities, T 액센트가 있는 저 단어는 activities, 그래서 어떤 활동인데요. relaxation, 이렇게 뭔가 완화할 수 있는, 긴장을 완화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에요? such as 하면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고 있죠. meditation or reading, 명상이나 독서와 같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한데요. 뭐 하기 위해서요? In order to 하면 뭐뭐 하기 위해서 achieve a sense of mental calm. 자, a sense of mental calm을 얻기 위해서요. 그냥 이 전부 다 무슨 뜻이에요? 뭔가 좀 이렇게 차분해지는 정신적인 차분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 자, that can mitigate the effect of stress. 스트레스의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그죠? 스트레스의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이런 행동들을 해야 된다. 이런 시간들, 액티비티즈의 시간들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Question. What is the passage mainly about?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main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mainly about, 이 passage는 mainly about, 무엇에 관련된 것이냐. 자, 이렇게 mainly about 하고 나면은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들, 주로 무엇에 관련된 것이냐라는 문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보기가 약간 명사 형태로, 명사나 명사절, 명사구 형태로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about 뒤에 붙을 명사처럼 보기가 등장을 하게 되죠. A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A. How hormonal imbalances lead to hair loss. 자, 어떻게 hormonal imbalances, 자, 호르몬의 불균형이 hair loss를
가지고 오는가, 헤어러스의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자, 우리 호르몬 불균형이라는 내용은 전혀 나온 적이 없었죠. 자, B로 가볼까요? B. What diets can be used to reverse baldness? 자, what diet? 다이어트 뭐예요? 살 빼는 거요? 아니요. 자, 살을 빼는 거는 우리만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지 원래 다이어트라는 말은 식생활을 이야기를 합니다. 식이요법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떤 식이요법이 can be used, 사용이 되는가? 왜 사용이 돼요? To reverse baldness. 대머리를 환원 돌리기 위해서, 돌려놓기 위해서 어떤 식이요법들이 사용이 되는가 하는 데 대한 내용은 전혀 나온 적이 없었죠. C로 가볼까요? C. Why people should be careful of their lifestyle habits. 자, 여러분들 첫 번째 문장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문장에서 lifestyle factor가 hair loss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라는 말로 시작을 했던 패시지였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구나. 그 나머지 내용들은 그 생활 습관 그리고 마지막에 뭐까지 더했어요? 스트레스도 큰 역할을 한다 하는 것까지 쭉 설명이 이어지고 있었던 거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흐름을 기억을 하셨다면 답이 C라는 거 금방 아실 수 있고요. D도 들어볼게요. D. How drinking alcohol and coffee stunts hair growth. 자, 어떻게 drinking alcohol,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and coffee, 커피를 마시는 것이 stunts hair growth,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본문에 drinking alcohol이라든가 카페인에 관련된 내용들이 안 나온 거는 아니에요. 자, 안 나온 거는 아니나 그거를 중심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단순히 간단한 또 간단한 서포팅을 위한 예시 중에 하나로만 사용이 되었을 뿐이지 mainly 전체적으로 다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자, 그래서 우리는 보기를 찬찬히 들어보고 답이 C, 전체적으로 이렇게 디테일한 것들이 아닌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패시지였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얘기했던 D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요소 절대 잊지 마세요. 등장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떤 게 메인이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아까 이 얘기 나왔었어. 알코올도 있었고 커피도 있었어. 카페인이라고 나왔어 하면서 여기에다가 체크하시면 안 된다는 거. 예시일 뿐이다. 이거는 메인이 될 수 없구나. 나왔냐 안 나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메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대망의 Part 5예요. Part 5는 아까 Part 4 마찬가지로 담화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문제가 두 개가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들려주고 두 번째 들려주는데 그 사이에 문제 두 개 여러분들이 먼저 들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보기는 마지막에 한 번만 들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서 잘 들으셔야지 되겠죠? 자, 그러면 7번, 8번 문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어휘부터 정리하고 갈 건데요. 여러분들 제가 늘 예상 강의를 하고 수업 시간에도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자, 우리는 소리를 듣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의 영어를 외우던 대로 이렇게 눈으로만 보는, 눈으로만 암기하는 어휘 암기는 너무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 늘 하잖아요. 자, 이 단어 한번 보세요. 저거 여러분들 어떻게 발음하실까요? 우리가 정확한 발음을 모르고 그냥 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작을 한다면 저 단어가 음원에서 들려도 여러분들 귀에 잘 안 들어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 저 단어를 한번 오늘 정확한 발음으로 익혀놓고 가실게요. 자, 저 단어는 pseudonym이라고 발음합니다. pseudonym, P는 발음이 나지 않고요. 다시 한번 발음해 볼게요. pseudonym. 자, 저 단어는 필명이라는 뜻이에요. 작가들이 책을 쓸 때 그 책에다가 작가 이름을 쓰는데 자기 본명을 쓰는 게 아니라 필명, 즉 작품 활동을 할 때만 쓰는 이름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필명을 어떻게 발음한다고요? pseudonym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단어 볼게요. prevail. prevail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것이 만연하다, 팽배하다 혹은 이기다의 의미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면서 우리 7번, 8번 문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7 and 8. For a long time, publishing companies believed that readers would not purchase novels written by female authors. 자, 맨 처음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영어의 어떤 구조는 맨 처음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 그에 대해서 서포팅이 될 만한 설명을 뒤에 붙이는 형식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앞쪽을 잘 들으시는 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For a long time, 꽤 오랫동안 publishing companies는 출판사겠죠. publishing companies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readers, 독자들이요. would not purchase 앞쪽에 액센트가 있는 purchase, 구입하는 거죠. 그래서 독자들이 구입하지 않을 거예요. novels를요. 소설책들을 구입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떤 소설책들이냐면 written by female authors, 여성 작가에 의해서 쓰여진 그런 소설책들은 사지 않을 거라고 출판사들이 꽤 오랫동안 믿어왔다고 합니다. 자,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겠죠? Consequently, many female authors wrote under a neutral or masculine pseudonym, and mostly this was done to appeal to a wider audience. 자, 그 결과 많은 female authors들이 어떻게 했냐면 wrote under, 그러니까 어떤 글을 썼어요. 그런데 under the name of something 하면은 어떤 이름 하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이름이에요? A neutral or masculine pseudonym. 중성적이거나 남성적인 필명 하에 글을 썼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mostly 대부분 이런 상황은 왜 일어나냐면요. was done. 이뤄지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to appeal 하면은 말 그대로 어필하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더 좋게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거죠. 그래서 to a wider audience. 더 많은 readers, 앞에서는 reader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audience라고 얘기를 했네요. 더 폭넓은 독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성적이거나 혹은 남성적인 필명 하에 작품 활동을 하였다라는 이야기죠. The novelist of Little Women, Louisa May Alcott, wrote many successful works in the 19th century under the name of A.M. Barnard. 자, 그 예시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어떤 식이었냐면요. 예를 들면 The novelist 하면은 소설가죠. 소설가인데 어떤 소설을 지은 소설가냐면 Little Women. 자, 우리나라에는 작은 아씨들로 알려져 있는 Little Women의 작가인 Louisa May Alcott 는 어떻게 했냐면 많은 글을 썼어요. Many successful works를 썼습니다. 언제요? In the 19th century, 19세기에. 자, 그런데 어떻게 썼죠? Under the name of A.M. Barnard. A.M. Barnard 하면 어때요? 약간 남성적인 느낌이 들죠? 이 A.M. Barnard라는 살짝 남성적인 그런 필명 하에 굉장히 successful한 작품들을 19세기에 많이 썼다라는 얘기죠. This trend did not completely disappear in the 20th century. 자, 이러한 트렌드는요, did not completely disappear.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어요. 언제요? In the 20th century. 20th century지만 그 th 하는 번데기 발음이 살짝 묻히면서 연음처럼 발음이 나서 20th century 이런 식으로 발음이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가 되겠죠. 20세기에도 완벽하게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또 어떤 식으로 20세기에도 남아있었는지 앞으로 설명이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J.K. Rowling, author of the Harry Potter series, chose to use gender-neutral initials in her name. 자, J.K. Rowling이라는 여자는 우리도 잘 알죠? 그 해리 포터의 작가예요. Author of the Harry Potter series 여기까지가 다 주어입니다. 그래서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인 J.K. Rowling 같은 경우는요. chose 무엇을 선택했느냐? 자, 사용하기로 했어요. 뭐를요? Gender neutral initials in her name. 그녀의 이름에 gender neutral 뭐예요? 중성적인 그런 중성적인 이름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She was urged to do so by publishers of her first book, who didn't believe that the story would be considered interesting to all readers if it was written by a woman. 자, 그녀는 was urged 했으니까 설득된 거죠. 언제요? 그렇게 하라고 설득이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젠더 뉴트럴한 이니셜을 사용하자라고 설득이 되어진 거죠. 누구에 의해서요? Publishers, 앞에 나왔던 publishing companies들이 이렇게 또 다른 형태의 단어로 등장을 했습니다. 출판사들로부터 강요를 받은 거죠.
어떤 출판사냐면 of her first book. 그녀가 냈던 첫 번째 책에 출판사로부터 이렇게 하자라고 이제 설득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퍼블리셔는 어땠냐면 didn't believe,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the story would be considered interesting. 즉, 그 스토리가 interesting 하다라고 평가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앞에서 didn't 한 번만 부정이 나왔기 때문에 interesting 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To all readers, 모든 독자들에게 interesting 하다라는 판단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어떻다면요? If it was written by a woman, 여자에 의해서, 아까는 female로 나왔는데 여기서는 여성으로 나왔네요. 자, 여성에 의해서 쓰여졌다면 그 모든 독자들로부터 interesting 하다라는 판단을 받지 못할 거다,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퍼블리셔들이 자, 우리 좀 젠더 뉴트럴한 이름을 쓰도록 하자라고 이제 설득을 했고 그 여자는 그 설득을 당해서 맨 처음에는 저렇게 젠더 뉴트럴한 이니셜을 사용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This belief prevailed at that time because certain literature genres were dominated by male authors, and therefore audiences expected new writers to be men. 자, 이러한 믿음은요, prevailed 했습니다. 다 만연해 있었어요. At that time,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만연해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뒤에 나오네요. Because certain literature genres, 어떤 특정 문학 장르들이 were dominated by male authors. 남성 작가들에 의해서 이렇게 dominated. 장악되어져 있었고 그래서 어떤 일이 결과로 벌어졌어요? Audiences expected new writers to be men. 독자들은 여기는 audiences라고 나와 있는데 독자라는 뜻이죠. 그죠? Readers는요. 뭐라고 기대를 하냐면 어떤 신인 작가가 나오면 남자겠다라고 이렇게 expect를 하게 되는 거죠. 예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As a result, female writers found that their work was not always given due consideration because of broader expectations about writers. 자, 그 결과 female writers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자, 여러분들 아시죠? find가 꼭 찾다의 의미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뭐뭐라고 생각하다의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점 잘 알고 계시죠? 자,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들의 작품들이 was not always given due, 저기서 due는 뭐예요? 적절한, 적당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당하고 적절한 consideration을 받지 못한다. 자, 무엇 때문이에요? Because of broader, 자, 굉장히 넓은 expectations about the writers, about writers. 작가들에 대한 어떤 broader expectations 때문에 본인들의 작품들이 정당한 consideration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However, the fact that Rowling continued to be successful after her gender was revealed proves that it is the quality of the work, rather than the author's gender, that determines the ultimate success of a novel. 자, 하지만 however 했으니까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랑 다른 내용이 등장을 하겠죠. 자, however the fact, 어떤 사실이냐면요. Rowling이 continued to be successful. 그 여자 계속해서 성공적이었어요. After her gender was revealed. 여성이었어 라는 게 밝혀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successful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무엇을 증명해였느냐? that 이하를 증명을 했어요. It is the quality of the work. 이 작품의 질이다. 자, rather, 무엇이 아니라요? Rather than the author's gender. 그러니까는 그 작가의 젠더가 아니라 작품의 질이다. 무엇이요? Determines the ultimate success of the novel. 그 작품의 소설의 궁극적인 어떤 성공을 결정짓는 것은 그 작품의 질이지 작가의 성별이 아니다라는 것을 prove, 증명하였다 이런 얘기죠. 남자인 게 만일에 예를 들어서 그 성별, 그 작가의 성별이 정말 중요했다면 여성인 게 밝혀지고 나가지고서는 성공을 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여성임이 밝혀지고 난 다음에도 계속 성공을 했다라는 것은 그 성별보다 작품의 퀄리티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다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할까요? Question number 7. What is the main purpose of the lecture? 자, 이 렉처의 이 강의의 main purpose, purpose 앞쪽에 액센트가 있는 단어입니다. 저 purpose 아니고요, purpose예요.
자, 이거는 목적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렉처의 주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요. 보기에 뭐뭐하기 위해서, 목적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보기가 주어지게 됩니다. A부터 하나하나 들어볼게요. A. To describe the themes female writers focus on in their novels. 자, 여성 작가들이 그들의 소설 안에서 중점을 둔 theme이 무엇이냐, 주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 그건 거 아니었죠. B를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 To show how readers are biased against male authors. 자,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readers, 아까는 audiences라는 표현도 나왔었죠? 독자들이 are biased, 뭐예요? 어떤 선입견을 가지는 게 되겠죠? 자, against male authors들에 반해서 어떻게 선입견을 가지게 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 이 렉처의 목적이다? 자, 아니었죠. C로 가볼게요. C. To offer examples of successful series in the publishing industry. 출판 업계가 되겠죠. 출판 업계에서 successful한 시리즈의 example, 그러니까는 성공적인 어떤 시리즈의 예시를 제시하기 위해서 위하는 것이 이 수업의 목적이다. 이것도 아니었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D로 가볼게요. D. To explain why some women writers have used different names. 계속해서 나온 내용이 뭐였어요? 자, 그 예전에는 꽤 오랫동안 그 출판사들이 여성 작가가 쓴 글은 인기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필명을 굉장히 중성적이거나 남성적인 필명을 쓰게 하였다라는 그 예시로 우리 루이사 알컷이랑 그 다음에 J.K. 롤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 이 글의 메인 퍼포스, 바로 어떤 여성 작가들이 다른 이름, 그 pseudonym이었죠. 그죠? 필명을, 다른 필명을 왜 사용했는지 설명하는 것이 이 렉처의 주 목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자, 8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입니다. Question number 8. Why did J.K. Rowling use gender-neutral initials for her name? 자, neutral이라는 표현은 중성적인 거죠. 그래서 gender neutral, 그 성별적으로 봤을 때 중성적인 initial을 그녀의 이름에 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아까 들었던 담화에 그대로 등장을 했었어요. 자, 그 내용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우리 보기 한번 들어볼게요. A입니다. A. She heard it would make her books appeal to a broad audience. 그렇죠. 여성 작가에 의해서 쓰여진 글들이 인기가 없을 것이다, 재밌다라고 판단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중성적인 이니셜을 씀으로써 더 폭넓은 audience들에게 그녀의 책을 어필하기 위함이었죠. 그죠?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B입니다. B. She wanted to succeed in genres traditionally written for women. 자, 그녀는 무엇을 원했냐면 succeeded in genres. 근데 어떤 장르냐면 어떤 특정 장르에서 성공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떤 장르냐면 traditionally written for women. 자, 여성들을 위해서 전형적으로 쓰여졌던 그 장르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젠더 뉴트럴한 그런 이름을 사용했다. 그런 내용은 나온 적이 없었죠. 자, C로 가보겠습니다. C. She disagreed with her publishers about what to call herself. 자, 그녀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무엇에요? Her publisher들이 about what to call herself. 그녀를 무엇이라고 부를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다. 그녀를 뭐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다. 자, 이런 얘기도 나온 적이 없었죠. 마지막 D를 들어볼게요. D. She planned to release each book under a new name. 자, 그녀는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은 release each book. 각각의 책들을 출판을 하는데 모두 다 under a new name, 새로운 이름으로 출판을 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젠더 뉴트럴한 이니셜을 사용했다. 자, 이것도 아니죠. 이 글 렉처의 전체적인 내용이 다 뭐였어요?
왜 작가들이 필명을 쓰는데 그 필명이 굉장히 젠더 뉴트럴이나 아니면 마스큘린한 이름들을 썼는가? 예전에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우리가 아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들도 이렇게 좀 남성적이고 혹은 중성적인 이니셜들을 사용하거나 다른 필명들을 사용을 했습니다만 맨 마지막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J.K. 롤링스의 성별이 드러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석세스풀했다라는 것은 그 성별보다 작품의 질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것까지 우리 담화문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답이 A번이라는 거. 자, 그 여자가 맨 처음에 이런 내용을 썼던 거는 잘못된 어떤 믿음, 뭐라고 들었어요? 그렇게 좀 더 그렇게 해야지, 그런 젠더 뉴트럴한 이름을 써야지 좀 더 폭넓은 독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거를 답으로 우리 골라낼 수 있겠죠. 자, 되셨나요, 여러분? 저랑 오늘 같이 이렇게 모든 각 파트에서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나오는 어떤 어휘들을 잘 알고 계시면 어떤 내용이 들렸을 때 그거를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인지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시험은 여러분들한테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단어 뭐였지? 그 표현 뜻이 뭐였지? 라는 걸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탄탄하게 어휘력을 보유를 하고 가셔야지 좀 더 시험에서 고득점으로 가실 수가 있다는 점 절대 까먹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예상 강의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